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창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7년의 여정,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 4.0 시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방송의 형태도 소통의 방식도 우리 삶의 방식도 매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라디오와 TV를 넘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OTT 플랫폼을 통해 더 빠르게, 더 넓게, 더 깊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방송국이 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복음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되 변화와 기술은 따라가야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은 더욱 또렷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새 길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7년의 전통 위에 다가올 5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이민자의 삶을 세우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향해 다시 출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후원 약정서에 사랑을 담아 보내주시거나 847-583-영원구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심장 시카고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47년의 감사에서 다가올 50년을 향한 소망의 여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출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충만히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랜딩트리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인 6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육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레오 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역대 첫 미국인 교황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일리노이를 비롯해 17개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용품 시장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아용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최근 커피에 말린 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버섯 커피가 일반 커피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섯 커피는 기존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은 낮으면서 다양한 약용 버섯의 효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가 7일에서 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날 미국 장로교와의 협약 관계에 대한 총회 청원서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합동총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서라라는 주제로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가 세속화하거나 쇠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랜딩트리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국인 6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육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30만 달러에 육박하는 약 29만 7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연간 육아 비용은 2만 1,000달러에서 2만 9천 달러로 36%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육 비용은 50% 이상 상승해서 전체 육아 비용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하는 것은 부모를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되는 것이 미국 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인 것임이 이번에 설문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레오 1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역대 첫 미국인 교황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은 첫 일성으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인 오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서 군중들에게 교황으로서 첫 인사를 나누며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루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기억을 떠올리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신자들에게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의 다리를 건설하자고도 촉구하였습니다. 레오 14세는 전날부터 진행된 콘클라베 네 번째 투표에서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득표를 얻어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하자 일리노이를 비롯해 17개 주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사업입니다. 주정부가 충전소 건설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 중단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갑자기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리노이를 포함해서 워싱턴주, 뉴욕주, 하와이주 등 민주당 성향의 16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참한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후퇴이자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재외 동포들이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재외동포청은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돼 왔던 운전면허 전담 창구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갱신 등을 재외 공간을 통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한국에서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보다 편리하게 재발급 및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아용품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유아용품의 70% 이상이 중국산이라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용품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구매한 유아용품의 70% 이상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만든 것입니다. 의류, 컴퓨터 등 다른 산업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 등으로 제품 생산을 이전했지만 유아용품 업체들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엄격한 안전기준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 현지 공장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것도 공급망을 다각화하지 못한 이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최근 커피에 말린 버섯 추출물을 첨가한 일명 버섯 커피가 일반 커피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섯 커피는 기존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낮으면서 다양한 약용 버섯의 효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버섯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커피 한 잔의 절반 수준으로 기존 커피의 자극 효과를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건강연구소는 버섯 커피가 또 면역체계 강화와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버섯커피에 사용되는 재료는 식용버섯이 아니라 차가버섯, 영지버섯, 동충하초, 사자버섯 등 이른바 약용버섯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커피가 기분을 좋게 하고 장 건강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해외 한인장로회가 7일부터 8일 양일간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99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의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날 미국 장로교와의 협약 관계에 대한 총회 청원서도 보고됐습니다. 이는 서북남로회와 로스앤젤레스 도회에서 최근 PCUSA가 지역교회들이 LGBTQIA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PCUSA와 협약관계인 KPCA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현의안입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재검토 및 재평가, PCUSA로부터 명확한 요청, 우리의 입장 재확인, 신학적 틀 확장, KPCA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지침 제공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 합동총회가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랑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직전 총회장 최승길 목사는 지난 6일 오전 개회 예배 설교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으로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처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총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총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북미와 유럽에서 기독교가 세속화하고 쇠퇴하는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영국 성서공회와 협력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을 통해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9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성경 인식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공화 측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64%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없었고 10명 중 7명은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비기독교인 중 64%는 성경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세속화된 국가 그룹에서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